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이준석과 안철수가 붙어야 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약간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찍게 됐는데, 이렇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언제부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기가 마치 선거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세를 한다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씨의 과거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이준석은 선거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준석 씨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준석 씨 같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아주 유력한 아주 이 논란의 인물 또는 관심 주목도가 높은 정치인 영향력이 있는 인물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우리가 검증도 하지 않고 그런 얘기들을 맹목적으로 수용한다면 그거는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정치적 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맹종이지 않습니까? 맹종. 그게 저기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따라다닌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맹종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북한을 추종하는 애들 보고 우리가 종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어떤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하고 거리가 먼 행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자유민주사회의 시민이라고 자처를 한다면 이런 어떤 특정인의 정치인의 주장을 갖다가 검증을 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겁니다. 따라서 과연 이준석은 선거의 신인가? 이준석은 정말 이준석 지지자들 현실 세계에서는 도대체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지만 온라인 특정 게시판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이준석 지지자들이 이준석은 전략가요, 이준석은 난놈이요, 이준석은 선거의 신이라고 하는 그 주장의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근거는 없습니다. 이준석 씨도 아마 딱히 내놓을 근거가 없을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계속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 만들었다. 윤석열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지방선거도 내가 승리로 이끌었다. 아니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것보다 오히려 더 듣는 이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더 화나게끔 하는 그런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이준석의 기여도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겁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몇 차례나 시도했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대선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 뭐라겠습니까? 흑화하겠다. 이준석의 흑화. 지금 와서 보면 그거는 그냥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태생적인 아마 그런 성격 그런 데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이해하고 있지만 이해한다기보다 그냥 그렇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거를 용납한다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뭐라겠습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30대 집권당 30대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들어 줬는데 그만큼 인정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이 저 토라졌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기사로도 썼고 이 영상으로도 누차 찍었고 그랬지만은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무슨 기여를 했습니까? 대선 때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대선 직후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은 윤석열을 대체 왜 찍었느냐 이겁니다. 요지가 왜 찍었느냐 하면은 그 결과를 보면 윤석열이란 대선 후보가 가진 그 고유의 캐릭터, 그 성격, 기대되는 바 이거에 대한 지지 선호가 절대적이었습니다. 퍼센티지 100분율로 따져보면 100 중에 뭐 한 90% 가까이가 개인 윤석열에 대한 그의 성격, 그의 이미지, 그가 얘기하는 이 공약, 그 공약이란 게 뭡니까? 공정, 상식, 정의 이런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들에 호응했기 때문에 나는 대선 후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찍었다. 이겁니다. 절대 다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기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타 요인에는 혹시 이준석의 흔적을 아주 미미하지만 어떻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하면은 이준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어떻게 이준석이 간접적으로 참여한 그런 흔적이라도 혹시 찾아볼 수 있을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최근까지도 자기가 윤석열을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준석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그 자신은 그런 과거가 자기에게 없었다는 식으로 자기는 2021년 5월입니까? 6월입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후에 기록만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듯한 이준석 씨. 이 이준석 씨의 과거를 새삼스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마삼 중이라고 조롱받습니다. 마이너스 삼선 중진. 선거에 나가서 단 한 번도 이긴 일은 없는데 하는 짓은 삼선 중진이 아니라 삼선 중진 같다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삼선 중진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옛날 YS, DJ, JP 막 국회의원 7선, 9선 하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대통령 하고 그다음에 뭐 JP는 예전에 벌써 총리를 했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밑에 2인자 이런 어떤 정치적 위상을 떠나서 그냥 국회 경험만 놓고 봐도 뭐 애치 뭐 저기 국회의원 7선 9선 했던 삼김처럼 지금 자기가 뭔가 중진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정계를 주름잡는 이 나라 정계의 아주 주요 거두인 것처럼 행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겁니다. 이게 보는 이로 하여금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게 한다 그겁니다. 약간 이 멘탈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이걸로 아마 정신질환을 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준석의 이 돌변하는 이 언행이 정말로 혼란스럽게 한다 그겁니다. 사람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에 그 5년 전에 자기의 위치, 자기의 위상, 자기의 실력, 자기의 과거 이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5년 전이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18년 5월 달입니까? 6월 달입니까? 그때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때는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 지지세 자체가 약한 곳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아, 바른미래당이 이길 수가 있겠냐, 노원병에서. 아, 그럼 그렇다 치자. 여러분들, 이준석 대표는 2020년 미래통합당 후보로 노원병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또 뭐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식으로 돈을 뿌렸네. 그 다음에 무슨 또, 김영호, 물론 그 김영호 공관이 그거는 이준석을 비롯한 하태경 이런 사람들을 비롯한 소위 세복에한테 상당히 유리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천을 했는데 어쨌든 뭐 공천이 문제였네 어쨌네 저쨌네 황교안이 잘못했네 이런 얘기를 할까 봐 2016년 총선 결과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마 또 이준석 씨 또는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2016년에는 김무성이 옥새 들고 나르사 했지 않느냐 공천 파동이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럼에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노원병 개표 결과를 보겠습니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나왔던 이준석의 득표율은 31.32%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창화 13.94%, 당선자는 국민의당 안철수 52.33%입니다. 안철수 지금의 국민의힘 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준석 씨를 눌렀습니다. 그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금 와서는 마치 안철수 의원을 하수처럼 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도 우습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 왔습니다. 노원병 험지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원병에서도 분명히 새누리당 또는 그 전신의 후보가 당선된 일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홍정욱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당선된 일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원병이 만약에 험지라고 한다면 서울 서남권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내가 한동훈이라면 나 서울 서남권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권고했지 않습니까? 언제는 또 춘천에 나가라고 하다가 언제는 또 서남권에 나가라고 하다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서남권이 어디입니까? 소위 말해서 관, 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천, 관악, 구로 이 세 개국 서울 서남권 지역 여기가 왜 서남권에 나가라 그럽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거의 뭐 통계는 안 내봤는데 여기 한 주민의 절반은 아마 호남 출신일 겁니다. 호남. 여러분들 호남이 어디입니까? 저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지역 차별이나 어떻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로 전남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여기는 거의 호남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 친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 국내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금관구, 노원병 금관구 여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이렇게 뭔가 선거 이렇게 입후보 희망자 이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노원병은 그야말로 양지 중에 양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천, 구로, 관악은 더불어민주당 또는 그 전신 정당, 이 열렬한 지지층인 호남 사람들이 많습니다. 호남 향후에 간판도 많습니다. 호남 향후에 조직이 쫙 깔려 있습니다. 호남 향후에로부터 비롯된 파생된 뭐 조기 축구인 이런 단체들 엄청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험지야, 우리 지역구 험지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인정할 수 있지만 노원병이 험지라고 하는 건 정말 그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금천 구로 관악보다 힘든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한테 또는 보수정당 후보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준석 새누리당 후보가 2016년도에 노원병에서 득표율이 31.32%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금천 구로 관악에서 나온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이 득표율이 이준석 노원병 후보보다 높습니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 구로 갑 새누리당 후보 김승재 33.93%, 금천구 새누리당 한인수 34.56%, 관악을 오신환 37.05%. 여러분들,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다수인 근관구, 이렇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금천구로 관악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나왔는데 이 새누리당 후보들의 득표를 보면은 험지 중에 험지인데도 노원병 이준석 후보보다 득표율이 높다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들보다 유리한 지역에 나왔는데 그야말로 이들 입장에서 봐서 양지 중에 양지인데 그것보다 더 저조한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이준석은 어떤 선거의 신이 아니다. 이준석은 자기 선거에서도 이렇게 저조한 아주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성적을 기록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준석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와서는 마치 선거의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치판을 장기판으로 여기면서 활보하는 전략가라도 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은 지난 5년 사이에 그 누구한테서 속성 과외라도 받았습니까? 정치란 무엇인가? 속성 과외를 받았습니까? 뭐 저기 김종인 씨한테 과외 받았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 또 대선을 치른 과정에서 보인 언행,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소위 천하용인을 앞세웠다가 전패당한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지금 저렇게 국민들 앞에서 누군가를 가르치듯이 다른 당 주요 인사들, 유력 인사들한테 무슨 정치적 조언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참 훈계, 훈수 그런 거를 할 입장이 아니다 그겁니다. 전혀 아니다. 이준석 본인의 위치를 정말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준석의 과거를 알고 있다. 갑자기 그런 영화 제목이 떠오릅니다. 나는 네가 지난 선거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이준석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본인만 그걸 부정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다시피 이준석 씨는 자기의 실력을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실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정말 그가 그토록 경멸한다고 해야 될까? 무시한다고 해야 될까? 하대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안철수 의원과 한번 붙어가지고 최소한의 이준석의 실력이나마 우리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 그겁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